안녕하세요. 파란 양 먹을래 빨간 양 먹을래 채널의 세모고사입니다. 5월 10일부터 며칠 동안 전세계 각지에서 오로라가 목격됐어요. 원래 오로라는 북극권, 즉 북위 66.6도 이상의 지역에서만 발현되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오로라는 태양에서 뿜어져 나온 자기폭풍의 고에너지 입자들이 지구의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자기장과 충돌해 빛을 발생하는 광전 현상이니까요. 물론 학자라는 개 잡것들의 주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실 오로라는 하프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오로라가 하프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구의 중심인 북극점 주변의 오로라는 자연이 만들어내는 게 맞아요. 천구에 투영된 별들이 바로 북극점에서 쏘아올린 홀로그램이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북극점의 위치해 있는 일종의 영사기가 천구라는 스크린에 홀로그램을 쏴서 별을 투영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북극점 주변에 오로라가 발현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 발현된 오로라들은 하프로 만든 거란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고요. 어쨌든 정말 그 잡것들이 주장대로 오로라가 태양풍이 지구의 자기장과 만나 빛을 발산하는 거라면 이론적으로 오로라는 태양광이 와닿는 지역에서만 발생해야 되겠죠. 태양광이 와닿지 않는 밤 지역에서는 오로라가 발현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자, 이게 구체적으로 해서 지구의 공전 모델이에요. 공전궤도 중심에 태양이 자리하고 있고 그 주변을 지구가 1년에 한 바퀴 회전하죠. 이 파란 선이 지구의 자전축이고 위쪽이 북극점, 아래쪽이 남극점, 그리고 붉은 선은 적도선이에요. 근데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는 계절에 따라 달라지죠. 지구가 12시를 지나갈 때가 봄인 춘분으로 3월 21일쯤, 지구가 태양의 왼쪽을 지나갈 때가 북반구의 여름인 하지로 6월 22일쯤이에요. 자전축의 북극점이 태양 쪽으로 23.4도 기울어지기 때문에 북반구는 여름, 남반구는 겨울이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가을인 춘분으로 9월 22일쯤, 지구가 태양의 오른쪽을 지나갈 때가 북반구의 겨울인 동지로 12월 22일 전후가 됩니다. 지구의 북극점이 태양 반대쪽으로 23.4도 기울어지기 때문에 북반구는 겨울, 남반구는 여름이 되는 거예요. 자, 춘분 때 태양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입니다. 자전축이 오른쪽으로 23.4도 기울어져 있죠. 여기가 북위 90도인 북극점, 여기가 남위 90도인 남극점. 그렇다면 이때 실질적인 북극점은 어디가 될까요? 여기가 될까요? 그리고 진짜 북극점은 오른쪽으로 23.4도 기울어져 있으니까 실질적인 위도는 북위 66.6도가 될까요? 아닙니다. 태양에서 바라볼 때 자전축이 오른쪽으로 23.4도 기울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지구의 실질적인 북극점은 여기, 즉 진짜 북극점과 일치합니다. 왜? 자, 이 라인이 서울이 위치해 있는 37.5도선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춘분날 일출 때 우리는 이렇게 선체로 태양을 바라보게 되겠죠. 자전축과 적도선이 만나는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북위 37.5도선상에 서울이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위도가 북위 37.5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몰 때는 이렇게 선체로 태양을 바라보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서울은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37.5도선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태양에서 바라볼 때 지구의 자전축은 오른쪽으로 23.4도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자전축은 똑바로 서 있고 태양이 오른쪽으로 23.4도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춘분과 추분 때는 지구의 진짜 북극점이 실질적인 북위 90도가 되는 거예요. 북위 66.6도가 아니라요. 이 광경을 지구의 오른쪽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되겠죠. 태양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으니까 태양광은 이렇게 와닿겠죠. 자전축이 그대로 밤낮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이 낮, 왼쪽은 밤. 근데 밤이라는 건 뭔가요? 태양광이 와 닿을 수가 없죠. 근데 오로라는 태양의 자기폭풍이 지구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자기장과 충돌해서 발생되는 광전 효과니까 태양광이 와닿는 지역에서만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밤 지역에는 태양광이 와 닿을 수가 없으니까요. 잡것들의 주장에 의하면 오로라는 약 400km까지 형성된다고 해요. 자, 이게 400km 고도의 대기층이라고 가정할 때 태양의 자기폭풍이 이렇게 와닿아서 자기장과 충돌하겠죠. 밤낮 경계선보다 약간 왼쪽, 즉 약간 밤 지역까지 오로라가 형성될 수 있을 겁니다. 넉넉하게 시민방명 지역까지라고 봐주자고요. 그러니까 지구의 양극지역에서 밤 지역으로 약 6도 정도까지만 오로라가 발현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양극단에서 발현된 오로라의 관측 가능한 범위는 얼마나 될까요?
오로라의 고도인 400km에 맞춰서 곡률 계산기를 돌려봅시다. 눈높이는 해발 10m, 목표물과의 거리는 2300km를 입력하니까 지평선과의 거리는 11.3km. 목표물은 지평선 너머로 약 400km 정도 하강한다고 나오네요. 즉, 북극점에서 형성된 오로라가 관측 가능한 거리는 북극점으로부터 2300km 이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오로라는 밤낮 경계선보다 약간 밤지역 쪽 상공에서도 발현이 가능하니까 넉넉 잡고 3000km라고 쳐주겠습니다. 그 지구의 둘레를 40,000km라고 가정할 때 10,000km가 90도가 되겠죠. 3000km면 27도네요. 그러니까 북극점이 밤낮 경계선이 되는 춘분이나 추분을 기준으로 북극점에서 밤지역으로 북위 63도 정도까지는 오로라가 관측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북위 63도 지역에서 오로라는 지평선 바로 위에 눈곱만큼만 관측되겠죠. 우리가 일출 때 지평선 위로 빼꼼히 머리를 드러내는 태양을 바라보는 것처럼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에서처럼 오로라가 하늘 전체를 가득 메우려면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위도로 북상해야 되겠죠. 북위 80도 이상의 지역으로요. 어쨌든 결론은 오로라가 정말 태양풍에 의한 것이라면 그로부터 27도 이하의 지역에서는 절대로 관측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지구가 정말 구체라면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오로라는 북극권뿐만 아니라 인도의 라다크, 미국의 플로리다, 멕시코, 호주에서도 관측됐어요. 근데 좀 전에 설명드렸죠. 오로라는 극광이라고요. 북극과 남극 주변에서만 발현되는 현상이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 불가능한 일이 우리들 눈앞에 현실로 펼쳐진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알래스카를 비롯해서 전 세계 각지에 설치되어 있는 하프, 즉 고주파 오로라 활동 연구 프로그램을 가동시켰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최초로 설립된 알래스카의 페어뱅크스의 하프 시스템이에요. 주둥이로는 오로라를 연구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씌부려대고 있지만 실상은 기후조작무기예요. 위키피디아의 하프에 대한 내용이에요. 고주파수 때의 고전력 무선 주파수 송신기 시설이라고 적혀있죠. 오로라를 연구하는데 고주파수 송신 시설이 왜 필요한가요? 전혀 뜬금없는 얘기죠. 제가 늘상 말씀드렸죠. 만병의 근원은 전류와 전자파라고요. 가전제품으로 가득한 집안보다 집 바깥에서 측정되는 전자파의 세기가 훨씬 더 강하다고요. 하프는 대기 중의 전자파보다 수천 배 더 높은 헤르츠의 전파를 발생시키는 군사무기예요. 이 고전력 전파가 대기를 꿰뚫고 지나갈 때 대기 중에는 당연히 파동이 일어나겠죠. 그 파동을 이용해서 캠트레일을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지진이나 해일 같은 것도 유도할 수 있는 거고요. 지난해 여름부터 전 세계 각지에 숱한 재해가 일어났죠. 작년 8월에 유럽 북부 지역에서는 눈이 내렸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지역에서는 주먹만한 우박을 동반한 폭우가 계속됐어요. 올해는 두바이로 그 무대를 옮겼지만 이게 다 하프로 만든 인위적인 재앙인 거예요. 하프는 날씨 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음모론자들의 표적이 된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후조작은 이 시설이 갖고 있는 능력의 범위를 훨씬 더 초과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문구가 바로 그 위에 적혀 있어요. 하프가 처음 설치된 것은 알래스카의 페어뱅크스로 1999년에 준공돼서 2007년에 완공됐는데 주요 계약자인 BAE Advanced Technologies가 설계하고 제작했다. 그러면 얘들이 누구인지가 중요하겠죠. BAE Systems 주식회사, 영국 방위, 보안 및 항공우주회사인 BAE Systems PLC의 미국 자회사로 전자전, 장갑차, 포병 시스템, 해군 총기류 및 선박 수리, 사이버 보안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모 회사는 연간 13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에 달하는 연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요? 한마디로 영국 군수사업체의 미국 법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군수사업체가 설계하고 제작한 하프 기지가 순수하게 오로라를 연구하는 시스템이겠냐고요.
당연히 살상 무기 시스템이겠죠. 그리고 그 미를 보세요. 하프는 미 공군과 미 해군,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인 다르파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억 원의 자금이 알래스카의 하프 시스템 건설과 운영비에 투입됐다. 하프가 정말 오로라 연구 시스템이라면 군수사업체가 설계 제작을 하고 미군이 자금을 지원할 리는 만만한 거죠. 하프는 100% 기후를 조작하는 군사시설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하프가 정말 오로라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프로젝트라면 알래스카처럼 오로라가 발현되는 양극권, 고위도에만 설치되어 있어야 되겠죠. 오로라가 발현되지 않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야 할 이유는 전무 아닐까요? 현대 하프 기지는 알래스카, 노르웨이를 비롯한 북극권뿐만 아니라 미국 서남부의 캘리포니아와 동북부의 뉴욕, 중미의 푸에르토리코와 남미의 페루와 브라질, 중국, 일본, 인도, 호주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의 적도 주변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죠. 게다가 이번 오로라 발생 지역은 하프 기지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11일 영국 전역에서 오로라가 목격됐는데 영국에는 하프 기지가 구축되어 있죠. 뉴욕에서도 오로라가 관측됐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하프 기지가 자리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서북부인 알래스카와 서남부인 캘리포니아, 그리고 동북부인 뉴욕의 하프 기지가 삼각형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과 캐나다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오로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게 관측이 됐고요. 그건 당연한 결과겠죠.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오로라가 관측됐는데 유럽에는 영국과 노르웨이, 러시아의 하프 기지가 삼각형으로 구축되어 있어요. 남반구 저위도에 위치해 있는 호주에서도 오로라가 관측됐는데 마찬가지로 두 개의 하프 기지가 구축되어 있고요. 중미에 위치해 있는 멕시코에서도 관측이 됐는데 바로 그 동쪽에 위치해 있는 푸에르토리코와 그 남쪽에 위치해 있는 페루에 하프 기지가 들어서 있어요. 또 적도권에 위치해 있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에서도 2020년 5월 15일에 오로라가 관측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브라질에도 하프 시스템이 들어서 있죠. 이처럼 이번 오로라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프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가짜 오로라입니다. 그래서 언론 매체들이 오로라가 발현되기 전에 통신이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한 거예요. 왜? 대기를 가득 메우고 있는 전자파보다 수천 배나 더 강한 하프를 지져대니까 전파 교란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한마디로 오로라가 발현되는 날 전파 장애가 일어나는 건 절대로 태양풍 때문이 아니다. 하프 때문이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런 사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건 제임스 웹 천체 우주 만환경이 촬영했다는 태양 코로나예요. 근데 제 피촌으로 촬영한 태양은 이것보다 2배 이상 더 커요. 하지만 제 카메라에 포착된 태양은 그냥 전구처럼 표면이나 아웃라인이 매끈해요. 태양풍이 뿜어져 나간다던가 표면에서 뭔가가 일렁거리는 경우는 전무합니다. 한마디로 저렇게 잡것들이 보여주는 이미지에서만 저런 게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얘긴가요? 블루마블처럼 이 태양 또한 CGI로 그려낸 거라는 얘기죠. 저것들이 보여주는 거, 들려주는 걸 액면 그대로 믿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는 뇌가 없어요 라는 인증인 거예요. 그 반대로 해석하시면 그게 바로 정답이에요. 저것들이 보여주는 건 거짓을 진리인 양 세뇌시키기 위해 조작해낸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평생 개돼지로 살다 가는 겁니다. 전 세계 하프 기지들의 본거지인 알래스카 하프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알래스카 페어뱅크스 대학은 5월 8일에서 10일까지 하프를 가동할 거라고 예고한 적이 있었어요. 자, 이게 바로 알래스카 페어뱅크스 대학의 하프 프로그램 관리국이 아마추어 라디오 천문학회에 발송한 문서예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2.8MHz에서 10MHz 사이의 하프 프로그램을 수행할 건데 경우에 따라 다른 주파수대의 전파가 송출될 수도 있다. 따라서 라디오 전파 송수신의 교란이 초래될 수도 있으니 참고해라. 뭐 그런 내용을 고지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추어 라디오 커뮤니티에 그 내용이 그대로 공유됐고요. 그런데 그 기간에 전 세계 하프 기지들이 위치해 있는 지역에 오로라가 관측됐으니까 게다가 그 지역들 중에는 오로라가 절대로 발현될 수 없는 위도에 자리하고 있는 지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번 오로라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프로 만들어낸 가짜 오로라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물론 걔 잡것들은 그 사실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지만요.
한편 5월 17일 아침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는 40cm가 넘는 대설이 내렸어요. 5월 중순에 대설이 내린 건 관측사상 최초라고 해요. 그런데 5월 12일 강원도 화천에서도 미약하지만 오로라가 관측됐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요? 계엄만국에도 하프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앞서 살펴봤듯이 북위 38도에 위치해 있는 화천에서는 절대로 오로라가 발생될 수 없으니까요. 팩트는 이겁니다. 강원도 어딘가에서 하프를 지져댔다. 어쨌든 그 여파로 며칠 동안 기온이 뚝 떨어져서 아침에는 겨울처럼 추웠던 거고, 급기야 5월 17일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설악산에 대설이 내리는 기상이변 현상이 초래된 거다. 기상이변은 절대로 자연적인 게 아니라 인위적인 거라는 얘기예요. 헌데 이런 인위적인 기상이변은 반드시 풍선 효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어요. 계엄만국에서 폭우를 뿌려서 기온을 낮추면 그 반대편인 서아프리카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대화자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구가 다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정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의 인위적인 재앙이 지구의 정화작용으로 인해서 몇 배나 더 크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위적인 기후 조작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의 정화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잡것들이 기후 조작이 되풀이되다 보면 지구는 그게 당연한 현상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아예 정화작용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인위적인 기후 조작을 정화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아 올라간다던가 곤두박질 친다던가, 혹은 그 반대로 기후 조작의 근원을 없애기 위해서 인류를 멸망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진짜 기상이변을 일으켜서 우리 인류를 멸망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조작질을 할 수 없을 테니까요. 결국 걔 잡것들이 조약한 장난질 때문에 인류를 비롯한 생명체의 멸망이 초래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